안녕하세요. 대진대학교 입학사정관 실장 이금수입니다. 저희가 이제 2022학년도 대학 입시의 이해 및 합격 전략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그 마지막 강의입니다. 6번째 강의죠. 수시 카운셀링의 실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카운슬링, 상담을 할 것인가 하는 얘기죠. 그런 말씀 좀 드리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영재고부터 과고, 외고, 국제고에서 쭉 일반고, 이과 중심, 문과 중심 해서 쭉 학교를 살펴보면은요, 이런 구조가 됩니다. 우리가 구조를 좀 알고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 제적수는 총 한 40만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 성향이 나와 있죠. 이과만 있는 대학이 있고, 이제 고등학교가 있고, 문과만 있는 대학교가 있고, 그래서 이과 1등만 쭉 살펴보면요, 영재 1등 8명, 과고 20명에서 쭉 보면 1588명이 나오겠죠. 또 문과가 있는 고등학교에서 문과 1등들 한 명씩 있을 테니까 쭉 보시면 1597명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문과 1.5등급까지가 뭐 2230명, 그 다음에 문과 2등급까지가 8711명에서 요 학생들을 모두 더하면은요, 한 2만 6천 명 정도가 돼요. 2만 6천 명이 되는데, 그 밑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서울대 직윤 보면은 2461명, 일반 뭐 14,649명 해가지고 지원한 내용들 있죠. 서울대하고 연대, 고대 지원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한 4만 6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일반고까지 총해서 2등급 안짝에 있는 그런 학생들이 한 2장 정도를 원서를 쓴다면 적합한 그런 인원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알고 적어도 뭐 스카이 정도 쓸 정도가 되면은 일단 2등급 안에는 들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뭐 그 바로 밀려 있는 밖에 있는 고등 대학교도 마찬가지로 2등급 안에는 들어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본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어렴풋이 준비하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이제 준비를 해라 하는 의미에서 이 그 인원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본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의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그 학기 초에 좀 그 상담을 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학생인데 잘 보시면은 전체 국수영 과에 있죠. 2.36 등급입니다. 2.36 등급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고, 그 뭡니까? 수능 모의고사를 쭉 보니까 255에서 한 259점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11월로 봤을 때는 한 255 정도가 되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259 정도가 되는데, 이 학생은 그럼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인데, 일단 레인지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레인지를 잡아봐야 되겠죠. 그 레인지의 중심은 수능이 돼야 된다. 그래서 11월이나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학생이 255에서 259인데 이런 잣대를 볼 수가 있겠죠. 자연계니까 아래쪽을 보셔야 되겠죠. 아래쪽 보는데 255, 259니까 어떻습니까? 상위 15개 대학 안에 들어있죠. 상위 12개 대학이 263.2고 상위 15개 대학이 252.9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15개 대학이니까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 이런 정도로 현재 갈 수 있는 성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 원서는 수시에는 그렇게 쓰진 않겠죠. 거기보다 좀 나은 대학교를 써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뭐 중앙대라든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또 여학생이다 보니까 2대 정도까지는 써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그런 타겟을 좀 잡고 상담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그 타겟은 우리 3학년 때는 이제 물론 6월 평가 모의평가나 9월 모의평가를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100분위 점수를 봐가지고 어느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지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학생은 이제 그 정시로만 갈 것이 아니고 수시로 가고자 하는 학생인데요. 잘 살펴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습니까? 되게 내용이 수학 내용이 많이 있죠. 수학 경시대에도 금상 둘, 또 밑에 수학 경시대 또 금상 둘이 있죠. 그렇게 하고 금상 2위를 한 것이 이제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과학 경시대 물리에서 은상을 탄 경우가 있고, 표창장도 3개나 있고요. 수학 경력이 상당히 뛰어나죠. 또 수학 경력 중에서 창의 융합 학술 대회 상을 받은 게 있어요. 우수, 그죠? 2위입니다. 우수. 저 공동으로 상을 받은 것들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아니 뭐 6명에서 나눠서 받는 거 아니야 라고 그러는 건데 그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협업 능력이라든지 또 그 속에서 자기 주도적인 활동을 했을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된다면 상당히 크게 봐줍니다. 공동 수상도 크게 보는 거죠. 또 수학도 잘하고 물리도 잘한다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근데 진로 희망을 보니까 또 교사입니다. 교사가 되고 또 동아리를 보니까 1학년은 댄스 가요부로 돼 있어요. 댄스 가요부가 됐고 2학년 창체를 보니까 내 책 만들기 수학. 그다음에 2학년 자율 동아리도 수학 동아리 만들고 1학년 때도 자율 동아리를 수학 동아리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감이 좀 잡히죠. 그죠? 교사를 하고 싶어 하고 수학 동아리를 많이 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학생은 희망하는 것이 수학 교육이었습니다. 그런 상태하고 자율 보시면 어떻습니까? 2학년 때 학급 내 멘토링을 했고 그다음에 또 2학기 부반장이 있죠? 부반장 2번 했고 그래서 리더십도 괜찮게 보이는 그런 학생이고 또 수학의 내신을 보니까 4학기 2학년 3학년 초에 이제 상담을 한 건데 4학기 모두 올 1등급입니다. 내신에서. 그럼 이 얘기는 내신의 어떤 그 수학의 그 기본적인 탄탄한 그런 것은 베이스가 깔려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영어가 좀 약해요. 1학년 1학기 3등급, 2학기 4등급, 2학년 1학기 4등급, 2학년 2학기 3등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과학은 1학년 대부분 2등급이고 또 2학년 대부분 3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3등급으로. 그러니까 저걸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수학, 과학 쪽에 수학 경력이 상당히 많긴 하지만 과학은 좀 내신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수학은 올 1등급을 맞을 정도로 관심이 많은 학생이다. 그래서 실제로 상담을 해보니까 수학 교육을 원하기도 했었고 여학생입니다. 여학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모의고사로 봤을 때는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 정도로 갈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대학을 한번 쭉 한번 뽑아보자 해서 상담을 했던 것이 그 이화여대를 보니까 수학과하고 수학교육이 있어요. 수학과는 16명이고 수학교육은 6명입니다. 근데 이것이 세계합 6이었습니다. 올해 이제 원서를 쓰는 학생이니까 국어, 수학과 0, 과탐 1개에서 세계합 6이 됐습니다. 근데 아까 모의 성적을 보셨겠지만 처음에는 세계합 6이 된 적도 있어요. 근데 현재 상황은 전부 3등급으로 되어 있는 그런 학생입니다. 세계합 9가 됐겠죠. 근데 아직 1년이라는 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번 희망감을 주기 위해서 한번 열어놓고 보자. 그러면 이대 수학 교육이 만약에 힘들다면 많이 뽑는 수학과를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 것인가. 그래서 좀 폭을 넓게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고 홍익대 수학교육은 이제 5명을 뽑는데 세계합 8이죠. 현재 세계합 9가 나오는 상황이니까 세계합 8은 충분히 맡을 수도 있고 어찌 보면은 그 건동 홍숙에서 홍은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말하는 건동 홍숙은 뭐냐면 학과 중에서 가장 낮은 학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니까 수학 교육은 쉽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도 하나 걸어놓고 가자 해서 홍대 수학 교육을 쓴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대는 아직까지 그 내신 성적이라든지 이런 거는 별로 상관이 없이 괜찮고 활동 내용도 상당히 좋고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데 수능 최저가 세계합 6이 나와야 되는데 세계합 9가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극상향 정도로 해서 한번 써보자라는 그런 의미를 또 가져왔었고요. 또 고려대학교는 택도 안 되죠. 그죠? 택도 안 되는 전형인데 잘 찾아보니까 가정교육학과가 인원수가 많이 늘었어요. 인원수가 4명에서 11명으로 늘게 되고 물론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세계합 6이 있고 상당히 그 거칠은 극상향이긴 하지만 합격자들의 내신을 살펴보니까 가능했어요. 가능했기 때문에 상향은 그런 식으로 한번 써보자. 고려대 그 가정교육과를 한번 쓰면서 들어가서 전과나 그 뭐 2개 중복 그 학위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전과를 한번 노려보자는 그런 케이스. 그러니까 상담을 해 주실 때 무조건 그 학과를 다 맞게 해주는 것도 괜찮겠지만 어떤 우회적인 방법도 한번 사용해 볼 수 있는 것도 한번 고민해 봐라는 얘기고 또 이 학생이 아까 서류 봤듯이 상당히 비교과가 너무너무 좋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죠? 그래서 성균관대는 어떨까?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수학교육과 20명 뽑고 수학과 12명 뽑죠? 서류 100입니다.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그래서 학생부하고 자소서인데 여기도 좀 위험하긴 해요. 위험하긴 하지만 성균관대학교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수능 최저가 없는 그런 대학들은 어떨까요? 비교과나 자기소개서 이런 데서 엄청난 강점을 가진 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경쟁률도 높고 그런 의미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전 대학을 한번 다 본 거죠. 그래서 중경외시 정도는 가야 되니까 중앙대학교 다빈치
전형은 어떨까? 7명 뽑네, 그죠? 탐구형 11명 뽑고, 이것도 서류 100입니다. 서류 100인 상태인데, 그 2022학년도 다빈치는 어떻습니까? 면접이 생기죠. 우리가 쓸 때는 면접이 생기지만 이 학생이 쓰는 올해 2021학년도에는 면접이 따로 없기 때문에 한번 중앙대도 한번 노려보자. 중앙대는 수학교육과가 없어요. 수학과만 있죠. 그래서 다빈치형을 쓸지 탐구형을 쓸지. 근데 탐구형은 특목고나 자사고 이런 학생들이 많이 쓰는 거고, 그래서 다빈치형 인재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그리고 경희대 한번 생각해봤고 나머지 대학도 한번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길 살펴봤어요. 그 고려대학교 2019학년도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1전형 결과를 한번 살펴봤더니 쭉 나오는데 수학교육과는 너무 높죠. 1.08등급인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런 상태인데 가정교육과는 2.32등급이에요. 아까 처음 우리가 봤을 때 이 학생의 내신이 2.36등급인가 이 정도 나왔었죠. 그래서 아직 1년 동안의 텀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좀 더 한다라면 내신도 맞출 수가 있겠다. 그래서 좀 우회적으로 직접 수학교육과를 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교육과를 먼저 들어간 다음에 전과를 통해서 수학교육과를 가는 그런 전략도 한번 세워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상위 70% 2020학년도 조금 전에 본 것은 뭡니까? 2019학년도죠. 2019학년도 거고 2020학년도 거를 봐도 가정교육학과는 2.26등급입니다. 뭐가? 상위 70% 합격자 기준이 2.26등급이에요. 그렇다면 이 학생이 조금 모자라죠. 그래서 3학년 때 좀 보완을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 나머지 학과들은 상당히 높죠. 그렇지만 가정교육학과는 좀 낮기 때문에 가정교육과를 이제 한번 그 우회적으로 해서 들어간 다음에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고, 또 그동안 입시 결과 살펴봐야 되겠죠.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 수학교육학과를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 세 개의 영역 등급 합이 6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가 현재로서 많이 어렵다. 그렇지만 뭔가 꿈을 두고 해야 된다. 그 전에 나온 적은 있지만 그걸 가지고 쓰는 것은 좀 무리긴 해요. 그렇지만 뭐 열심히 하는 그런 학생이기 때문에 상향이더라도 한번 2대 미래인재 전형은 수학교육과를 한번 써보자. 그래서 밑에 한번 찾아봤더니 합격자 중에 그죠 2.6등급의 합격이 있죠. 충원 합격을 한 그런 학생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으로는 모자라지 않는다. 결국은 포인트를 지금까지 잘해온 비교과 정리 좀 잘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춘다라는 전제이기 때문에 수능 공부를 좀 철저하게 해서 한번 가보자 하는 그런 상담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홍익대 수학교육과도 그렇게 낮진 않죠. 그렇지만 이거는 저기에 대한 부담은 좀 덜합니다. 그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현재 이 학생이 세계합 군대 세계 등급합 8로 올해 같은 경우에 2021학년도에 내려왔어요. 좀 약화된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충분하게 수능 최저 걱정할 것도 없다. 근데 여기는 홍익대 또 수학교육학과는 저게 좀 높아요. 내신 성적이 좀 많이 높죠. 그죠? 그래서 사례 등급 보니까 2.18등급까지 합격한, 충원 합격한 그런 사례가 있긴 한데 그럼 조금 내신이 모자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신은 좀 모자라는데 수능 최저는 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상담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현재는 뭐 12월 달이고 수시고에서 다 쓰긴 썼습니다. 쓴 상태죠. 그래서 홍대 수학교육학과도 내신 정도가 충분하게 좀 맞춰지는 바람에 또 쓰기도 했고, 그죠? 또 수능 최저는 커다랗게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쓴 것이 홍대 수학교육과하고, 그죠? 이대 수학교육, 미래인재 전형 그런 내용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죠? 미래인재 전형이죠, 수학교육학과. 그래서 이번에 수능 결과가 좀 잘 나와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고 논술도 이 학생이 그 내신을 올 1등급을 받고 있죠. 그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1학년 때부터 탄탄하게 해왔다는 의미니까 개념이나 원리 이런 쪽에 실력이 탄탄하게 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논술도 한번 노려보자. 근데 수능 최저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얘기인데 연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없죠. 그다음에 한양대도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서울시립대도 없고. 그래서 연대 수학과 논술 한번 써보고 그다음에 한양대도 수학을 쓸 건지 수학 교육을 쓸 건지 수능 최저가 없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시립대는 수능 최저가 없고요. 수학과밖에 없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대학을 좀 결정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 성대 서류 100이죠. 서류 100인 전형 하나 쓰고 그다음에 이대 미래인재 전형 쓰고, 그죠? 홍대 그 수학교육과 쓰고. 근데 그건 수능 최저가 커다란 부담이 없었죠. 그죠? 그렇게 쓰고, 이제 뭐, 한양대, 수능 최저가 없는 한양대 논술 썼고, 그죠? 그 다음에 시립대
그 수능 최저가 없는 논술 하나 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좀 논술 쓰기가 쉽지 않아서 한 5개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상담할 때 결정을 해줬습니다. 물론 6개를 쓰는 거지만 그 중에서 지금 합격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그런 전형은 이제 홍대 수학교육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나머지 대학들은 좀 높긴 했어요. 근데 아직 결과가 좀 안 나온 그런 상황이라서 논술도 이제 뭐 나중에 보는 그런 대학도 있고 뭐 그래서 그걸 이제 결론은 아직 안 나온 상황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일단 모의고사 점수로 위치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상위권 대학들은 5점에서 한 10점 정도 높였으면 된다는 거. 그래야 어떤 그 타겟이 생기겠죠. 물론 중위권이나 중하위권 대학은 타겟 잡아서 10점이나 15점 정도 높여서 쓰면 되는 거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는 어떤 전형이 적합할 것인가. 현재 상황을 살펴봐야 되겠죠. 내신 성적이라든지 그 수능 그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준비한 그 모의고사 성적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합격 가능성을 좀 가늠하면서 또 예년에 합격자들의 성적도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6개의 대학을 좀 결정을 해주는 게 좋고요. 물론 현재 이 학생은 3월 달에 상담을 했기 때문에 조금 레인지를 좀 넓혀봤어요. 그렇지만 6월 달 이후나 9월 달 이후에 6월 달 이후에 특히 상담을 하겠죠. 그럴 때는 뭔가 좀 타이트하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완전 현실적인 얘기가 된 거니까 뭐 어떤 그 전에 그 받았던 기억이 있는 그런 상태를 가지고 원서를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현재 6월 평가와 모의평가의 결과를 통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근데 9월 달에 좀 더 나아진다는 보장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되게 방학을 보내면서 그 자기소개서나 이런 거 쓰는데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소비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부를 거의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만나는 그런 학생들한테는 그래요. 공부 조금만 해라. 성적이 잘 나올 거다. 왜냐하면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지금 대부분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더라도 뭔가 시간을 픽스를 시켜야 돼요. 한 2시간 정도 매일 한다면 2시간 픽스 시켜서 그 시간만 자기소개서를 하는 거지 나머지 시간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상담을 하실 때 일단 모의고사 성적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또 내신 성적만 가지고 지원하게 되면 불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이 학생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공부를 어떻게 해왔는지, 논술을 지원해도 가능한지 이런 고민들, 또 교과 전형이 유리한지 종합 전형이 유리한지 이런 것들도 좀 파악을 해서 전반적으로 해주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는 합격 가능성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죠? 2020학년도 보시면은 그 이 학생이 아까 2.36 등급이었죠. 자연계. 그러면 이게 그 종합전형으로 봤을 때는 2등급에서 2.5등급 사이에가 합격 할률이 23.5% 정도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요. 그러니까 교과전형은 뭐 그거보다는 좀 높겠죠. 그러니까 저 얘기는 뭐냐면 대부분 학생들이 합격이 한 25% 안팎이기 때문에 4분의 1 정도밖에 합격을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원서를 쓸 때 좀 겸허하게 쓸 필요가 있다. 너무 질르지 말고. 너무 질르다 보면 불합격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서울시 교육연구정보원에 있는 그 대학 진학 지도단에서 전 샘플을 다 모은 건 아니지만 합격한, 불합격한 학생들 것의 그 자료를 다 모아서 그 합격률을 한번 따져본 겁니다. 그러니까 한 20, 한 5% 전반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인문계 합격률 보시면 어때요? 25.2%로 돼 있죠. 자연계도 24.6% 정도니까 대개 학생부 종합전형은 합격률이 한 4분의 1 정도로 알면 된다는 것도 이해하고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또 논술 전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논술은 더하죠, 그죠? 우리가 2등급에서 2.5등급 학생들이 합격하는 그 합격률이 8.1%입니다. 그러면 10명이면 한 1명 정도? 겨우 1명 정도 합격하는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봐도 어떻습니까? 인문계열이 4.2% 정도 합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가 한 4.8% 정도가 합격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합격 가능성을 가늠하기 좋은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이 종합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합격할 가능성까지 우리가 좀 체크를 해서 수시에 지원을 한다면 합격 가능성을 좀 더 많이 높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강부터 6강까지 대입의 전망부터 해서 뭐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또 뭐
어떤 대학이 바람직할 것인가, 어떤 전형이 바람직할 것인가, 나중에는 이제 뭡니까, 결국은 그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실제로 상담을 한 그런 사례까지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이번 6강이 여러분들이 대입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면서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강의는 마쳤고요. 지금까지 했던 자료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제가 이제 이쪽 보이시는 이메일 주소나 핸드폰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바리바리 싸서 좋은 자료들을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행운이 끝까지 따라주기를 간절하게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